성경적 상담이 중독을 바꾼다. 책 낭독입니다. 23조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적 인식과 그 문제의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게임 중독의 사례를 통해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게임 중독 문제에서 문제 인식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1 게임에만 잣대가 심한 것 아닌가요? 제가 게임 중독인지 현실적으로 알고 싶어요.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하다 보니 휴대폰 사용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2-3달 전에는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정도 핸드폰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그나마 자제를 좀 해서 그나마 매일 운동도 하루 30분 이상 하고 영어 공부도 매일 단어 40에서 80문제 테스트 형식으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게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정말 가끔씩 동생을 돌봐줍니다. 요즘은 좀 게임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또 끊고 싶진 않고 아직은 1학년이라 괜찮은데 나중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유독 게임에만 잣대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요즘 눈물도 많아지고 그렇긴 해서 우울증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더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정도면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인가요? 게임 중독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은 시간의 양이나 게임을 하는 환경, 예를 들어 집이나 PC방이나 그 환경이 아닙니다. 게임 중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늪과 물 웅덩이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늪은 빠져나올 수가 없지만 물 웅덩이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깊은 늪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늪의 걸쭉한 바닥이 계속 다리와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속에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얕은 늪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작은 물 웅덩이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서 늪이 깊어지고 늪의 진흙이 더욱 강력하게 당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잘못 맞춰서 밀물에 휩쓸리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간신히 구조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밀물 시간을 조심할 것입니다. 썰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밀물이 문제가 됩니다. 썰물이어서 바다 멀리 들어가 있는데 밀물 시간에 주의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밀물 시간이 되어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걸어서 나갈 수도 없고 헤엄을 쳐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고 가볍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깊고 심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쉽고 게임 중독에도 쉽고 가볍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깊고 심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주의하면서 자각하고 빨리 돌이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몇 번의 위험을 무시하고 몇 번의 계속되는 위험이 있는데 무시하고 계속 몰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고민자에게 있는 게임 중독의 문제점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소비되거나 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당한 게임 활동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과도한 게임 시간은 학업이나 그리고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많은 게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없애거나 줄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자신의 다른 활동도 함께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 삶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줄이거나 없앨 때 학업이나 활동, 인간관계, 다른 활동에도 위축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게임 중독이 삶의 올무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중시키거나 분노감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우울증과 분노감. 우울해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고 나니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삶을 거부해서 회피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오랜 시간 게임에 매여 있다가 다시 생활로 복귀했을 때 적응이 어렵거나 또는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우울감이나 허무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의 변화는 게임의 스토리나 게임 속에서의 자신의 활동 내용과 또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임 속에는 다양한 감정을 자극하고 그에 대한 해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임 속에는 다양한 감정의 자극과 그에 대한 해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하나의 인생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상황과는 다른 게임의 상황 속에 오랫동안 현실과 다른 게임의 상황 속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자연히 그 속에서의 감정이 오래 남게 됩니다. 현실에 돌아왔을 때도 그런 마음의 여운이 계속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 여운이 현실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현실의 감정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적거나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영향력은 좋든 나쁘든 상당한 자극과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더 상당한 자극과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기 시작을 하면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충동이 조절되지 않고 쾌락의 자극을 멈출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충동도 조절되지 않고 쾌락의 자극을 멈출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 사례의 고민자도 생활 속에서 점차 그런 상태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자는 이런 게임 중독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게임에 대한 몰입이 더 깊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한 자각과 돌이킴이 없다면 더 심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중독의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파악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심각성을 옆에서 알아차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면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훈육을 한다든지 잘 타이르든지 해서 게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녀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상담실로 데리고 간다든지 정신과에 데리고 간다든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그 자녀는 가족들이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이나 정신과에 데리고 가면 엄마가 아빠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그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임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불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그 불이 완전히 꺼지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불이 완전히 꺼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외면하지 않죠. 병원에 가서 약을 사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에서도 그런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 자신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녀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불이 났는데 내버려 두면서 불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겠거니 하면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심각하게 바뀌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매일 3시간씩 적절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게임 중독인가요? 저는 고3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부터 매일 3시간씩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후 수업을 듣고 들어오면 7시, 8시쯤인데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3시간, 그리고 다 되면 바로 컴퓨터를 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일주일 동안 지켜보시고는 제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는데요. 시간이 좀 긴 거는 인정하는데 운동도 매일 하러 다니고 공부도 수업도 꼬박꼬박 매일 듣고 있으면서 게임 후에는 다시 공부를 합니다. 잠도 늦게까지 자지 않고 밤새서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1시간 30분이 넘으면 무조건 중독이라 하셔서 질문합니다. 제가 정말 중독입니까? 게임 중독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넘어야만 비로소 게임 중독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좀 심각하다고 하고 걱정을 하고 눈치를 주지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생활도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하고 있는데 왜 게임 중독으로 몰아가느냐 하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의 기준은 3시간이냐 2시간이냐 1시간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 중독의 기준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면 1시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고 10분도 가능해집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도 안 할 수 있고 일주일 동안도 안 할 수 있으며 한 달 내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버는 것이죠. 바쁠 때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해야 할 일도 하는데 하물며 고3 때 게임 시간을 중단할 수 없겠습니까? 담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를 한 개피 피든지 한 갑을 피든지 담배는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일단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많이 피든 적게 피든 흡연의 행위 그 자체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일단 시작하면 많이 피든 적게 피든 그 행위 자체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게임 중독도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만큼 중단할 수 없다면, 이게 내가 원할 때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 게임 중독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기간만큼 이게 중단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중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게임을 조금이라도, 여기서는 3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중독 증상인 것입니다. 중독을 영어로 하면 어딕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습관이나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독은
중독은 어딕션으로 어떤 습관이나 어떤 나쁜 행동,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노예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독은 한 사람의 삶에 뭐가 붙었을까요? 게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이 사라에서 고민자는 학생으로서 학업의 어려움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성적 향상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학업에 미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 시간 동안 학습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심적으로도 계속해서 게임의 여운이 마음속에 남아서 마음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게임 시간 동안 학습 시간이 허비가 되고 그 3시간이 그리고 심적으로도 계속해서 게임의 여운이 남아서 마음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업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내일 다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기면서 공부를 해도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의 집중도도 낮아지고 내일 다시 게임해야지 막 욕구가 일어나면서 공부를 해도 학업의 집중도도 낮아지고 내일 다시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공부를 해도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전반적인 성적 하락이 될 것이고 목표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안 좋은 결과들이 게임 중독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게임 이외에 다른 학업이나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게 그냥 안도가 된다면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민자가 나는 게임 중독은 아니야 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면 자신의 도끼날이 썩어가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도끼날이 무뎌지면 나무를 베는데 어떻게 되죠? 힘은 2배로 들어요. 도끼날이 무뎌지면. 그런데 목표한 양은 채우지도 못하고 결국 그 중요한 시기에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고3 때 게임 중독을 고치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면 계속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또한 재수 때 게임 중독을 고치지 못해서 삼수를 하면 계속 게임 즐길 수 있을까요? 게임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즐기는 동안 자신의 인생의 방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번 수능에서 실패하면 2번, 3번의 재도전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업에 적성이 맞지 않아서 직장에서 실무적인 일에 뛰어들 수도 있죠. 그런데 게임 중독이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게임 중독이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학업이 아니라 직업을 먼저 선택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일이 바빠서 게임 중독을 끝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생활 속에서도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의 선택, 예를 들어 결혼과 자녀와 주택과 건강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민자의 현재의 시점인 고3 생활 속에서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임 중독의 위험선에 가까워졌다면 그 선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을 넘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는 2배로 힘이 듭니다.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방향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중독이 선을 넘어버리면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몸과 마음에 게임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중독이죠. 그것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꽉 붙어있는 커다란 공백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방향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졸음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중앙선을 넘기기 전에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의식의 상실로 중앙선을 넘은 다음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